네, 중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규제에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2분기에도 5.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은 8월 12일까지죠. 불확실성은 남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건지,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국 경제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잠시 일시적인 줄 알았습니다만 2분기도 5.2%네요. 꽤 높은 성장률처럼 보이는데 계속 트럼프가 관세로 중국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 영향을 안 받는 겁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둔화세를 예측을 했지만 그 둔화세가 그렇게 현격하지 않다라는 데 이제 시장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양회를 통해서 얘기한 5% 내외 성장을 달성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분기의 어떤 성장률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4월 달에 해방의 날을 통해 가지고선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겼지 않습니까? 145%가 중국은.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제네바에서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선 잠시 유예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의 어떤 기업인들이라든지 생산 시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밀어내기식의 선출하들을 아주 급격하게 이제 시켰다라는 것이죠. 앞당겨서 수출을 늘렸군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 보통은 4월 말 5월 초 그리고 6월 달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분명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선출하가 되다 보니까 그 수출 물량에 대한 해운 운송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서 한 30%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물론 중국 기업인들이나 생산업자들은 4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해왔는데 5월 달 들어서 이런 기회창이 열렸다. 그래서 그 기회창을 100번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 미리 수출을 좀 늘렸다. 땡겨서 수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인 소비 유도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 수출이 많아서 그런지 6월 통계를 보면 소비 지표가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앞날이 조금 그렇게 1, 2분기처럼 1분기, 2분기처럼 밝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던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구환신이라 그래가지고선 오래된 물건들을 이제 새 것으로 바꿔라. 그러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 보조의 내용을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개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통신제품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TV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3, 4개월 동안은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오히려 최근은 이구환신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부동산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부동산이 참 안 좋았잖아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거는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중국의 이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감원을 했습니다. 그건 소비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의 그 지불 지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체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체 수준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1, 2분기 성장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이구 환신의 효과가 정점을 치는 것 같으면서 하반기는 좀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
그렇게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뭐 둔화가 곧 닫힐 것이다라는 닫힐 것이다.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 전반적으로 이걸 끌어나가서 12달에 걸쳐서 평균치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걸 끌어오다 보니까 뒤에 소비가 돼야 되고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 상반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둔화에 대한 걱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뭐 중국 경제 하면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판단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를 짓눌러 왔던 부동산은 지금 시장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개발 신모델을 서둘러 추진하라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도시 건설 그리고 도시 계획과 관련된 정부 회의를 얼마 전에 주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는 것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년간의 장기적인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 굉장히 하락됐고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 불황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미중의 전력 관계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도시의 부동산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성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 거래량도 증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선 도시에서 사선 도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중심가는 괜찮은데 그걸 벗어나면 여전히 안 좋다.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거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절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경기의 둔화라든지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걱정이 좀 많은데 그동안 미국의 관세를 어느 정도 벗어나는 충격을 딛고 수출이 잘 되는 듯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게 미국이 그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H20을 이제 중국의 수출을 지난 4월부터가 막아놨다가 최근에 허용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상당히 혜택을 베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미국이 받은 것, 중국이 미국에 선물을 준 거는 뭐 있었나요? 뭐 일종의 교섭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도 분명히 받은 것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희토류를 많이 얘기하는데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도 상당히 미국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미국의 기대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렇지만 일단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고받기식의 어떤 대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젠슨 황의 그 뭐 언급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사례라든지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중국을 했나요? 계속 규제를 하거나 막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의 자생적인 역할 그리고 그런 역량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 차라리 뭐 미국산 그리고 첨단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지고선 그런 의존도 속에서 중국 경제를 이끌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제품을 계속 쓰도록 해서 미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의존도 중국 기업들이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규제를 할 경우는 중국 기술이 좋은 기술을 다 자기 독립하고 자립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금 미중 관세는 서로 145% 위협했다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네. 이게 8월 12일까지인가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다시 재개될 때 서로 잘 합의가 될까? 혹시 어떤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까? 요즘 시장에 흔히 도는 얘기 중에 타코란 말 있지 않습니까? 타코, 네네. 뭐 결국은 트럼프가 말은 크게 하지만 또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비겁자 트럼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 비겁자라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트럼프 자신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작용할 것이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숫자상 성장률은 높지만. 네. 왜냐하면은 제가 4월 달에는 중국의 남부 광동성에 광교회라는 걸 갔거든요.
있거든요. 칸톤 페어라고 이제 무역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뭐 대규모의 어떤 교역 어떤 페어가 있습니다. 근데 엑스포 같은 거요? 네. 근데 상당히 거기에 뭐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음에 5월 달에는 상해를 갔는데 상해 역시도 중국 경제의 어떤 뭐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소비 성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행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저렇게 지금 다녀오신 곳에 네, 제가 찍어 갖고 온 사진입니다. 사람이 잘 별로 많지 않아 보이네요. 네, 저게 북경의 가장 번화한 왕푸진 거리입니다. 왕푸진, 네, 그리고 저게 낮 시간이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12시에서 3시 사이에 찍었는데요. 저렇게 시장 그리고 상점에 한가합니다.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에 떠밀려서 갔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이 보여진 거를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썩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우리 한국 증시도 조금 관심이 많지만 중국 증시도 좀 관심이 많아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 정책의 영향을 받을 텐데 이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이벤트처럼 보이는데 혹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게 조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고 소비 성향이 굉장히 하락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다고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5% 정도 되는 정부의 투자에 비해서 민간의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0.3%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이게 형평성 있게 가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는 대부분 최첨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신질 생산력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산업 분야거든요. 가장 뭐 앞서가는 그리고 첨단의 그런 부분인데 민간의 어떤 투자라든지 민간의 어떤 인식은 정부의 어떤 그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네요.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지 또 추가 경기 부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조금 투자자들에게는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던 이 시진핑 실각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대만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네. 요즘 조금 좀 잠잠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네, 이게 아마 4월 말부터 한 6월 중순까지 나왔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베라루스 대통령이랑 만나는데 전례 없었던 가족을 모두 보여줬고 그리고 또 브릭스 회의에도 참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브릭스 회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뭐 군부에 있었던 짱요샤의 어떤 세력 강화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실각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진핑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유엔의 대표 그리고 EU의 대표 그리고 여러 그 정상들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몇몇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짱유샤도 현장에 있었는데 짱유샤가 받아쓰는 그런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 아직 시진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이 빠진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올 9월 3일 날 있을 전승절 행사가 있는데 중국 3일. 정부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가 시진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시진핑이 실각을 하는 사람, 레임덕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고 저는 봅니다. 네. 혹시 이 지배 체제가 조금 바뀌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립, 힘이 조금 빠지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네. 시진핑이 지금 3연임 중이죠. 네. 내년인가요? 네. 그러면 더 계속 하는 거죠. 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권력 누수라는 어떤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권력이 더 강화되고 집중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더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만에서 좀 바라는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증시 우리 시장만큼 좀 관심이 많은데 혹시 전 교수님께서 보시는 중국 증시 상황
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를 얘기할 때 상해 그리고 선전의 어떤 시장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해와 선전의 시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중국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증시의 어떤 성과를 얘기하고 그리고 상승세를 얘기할 때는 대개 홍콩의 이제 상장한 회사들을 가지고 많이 홍콩에 얘기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IPO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중국 정부도 그거를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요. 특히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IPO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를 통해서 IPO를 하면서 증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어떤 산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와 관계된 거, 반도체와 관계된 거에 대한 신규 상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성적이 꽤 괜찮다. 그래서 아마 중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홍콩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과거의 ELS의 어떤 그 경험치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볼만한데라는 어떤 만족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콩에서 로봇이라든지 신기술 투자 IPO 기업들은 좀 활발하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2분기 성장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 동향과 증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